이 드라마 단순한 막장이 아닙니다. 한 여자가 쌍둥이를 낳았고 그중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우연히? 아닙니다. 누군가 처음부터 계획했습니다. 오해,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물에 빠진 여자, 창고에 버려진 아이, 그리고 완벽하게 짜인 각본. 당신이 지금까지 본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리뷰를 끝까지 보시면 이 드라마의 모든 인물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오해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고양이 울음소리를 따라간 아이들이 발견한 건 단순한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창고 안, 지저분한 곳에 홀로 남겨진 아기. 아, 여기 왜 애가 있는 거야?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정숙희는 왜 아이를 창고에 두고 사라진 걸까요? 경찰은 말합니다. 미혼모가 아이 혼자 키우기 버거워서 가출한 것 같다고.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정숙희의 고향 오빠는 필사적으로 외칩니다. 우리 숙희는 그런 애가 아니다. 절대 아이를 버릴 사람이 아니다. 맞습니다. 정숙희는 아이를 버린 게 아닙니다. 누군가 그녀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쌍둥이라는 것을. 하나는 자신이 가져가고 하나는 증거처럼 남겨둔 것입니다. 드라마는 이 장면을 우연처럼 보여주지만 모든 건 계획된 수순이었습니다. 이제 채화영의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그녀는 정숙희가 몇 달간 살던 별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월세로 계약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이가 있다는 것도. 드라마 속 대화를 들어보세요. 확인이 얘를 나왔다면 저 혼자 방에 있고 아이는 창고에 두지는 않았겠지.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채화영은 이미 정숙희가 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범이 등장합니다. 형님, 그럼 저희 이만 가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별장에는 우리 흔적 없이 말끔히 치워놨지. 이들은 무엇을 치운 걸까요? 단순히 집을 정리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증거를 없앴습니다. 정숙희가 그곳에 있었다는 모든 흔적을. 그리고 남은 건 오직 하나. 창고에 버려진 아기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섬뜩한 건 채화영은 아이 하나만 가져갔다는 겁니다. 왜 하나만? 쌍둥이 중 하나는 자신이 키우고 하나는 정숙희가 버린 아이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알리바이. 완벽한 각본. 정숙희는 아이를 버린 나쁜 엄마가 되고 채화영은 친손녀를 데려온 효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정숙희가 절벽에서 스스로 몸을 날렸다고. 스스로. 정말 스스로였을까요? 채화영의 공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막다른 길이었어. 자신이 안고 가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지. 살아있어봤자 고생길이 뻔하니까. 이 대사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는 이유는 이들이 정숙희를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절벽 끝으로 몰고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직접 밀지 않아도 도망칠 길을 모두 막아버리면 됩니다. 정숙희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찾을 수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채화영 일당은 말합니다. 그래, 잘된 일일 수도 있어. 우리 손에 피를 안 묻혔잖아. 그래, 우린 떳떳해. 아무 잘못도 없는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직접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황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정숙희가 스스로 절벽으로 가게. 정숙희가 스스로 선택하게. 이보다 완벽한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에서 건져 올린 정숙희. 그리고 창고에 남겨진 아기. 채화영은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아이를 데려갈 것인지. 이제부터 넌 누가 뭐래도 내 딸로 살아야 돼. 핏줄 같은 거 싹 잊고 평생 내 딸로 살아. 알았지? 이 대사가 소름 돋는 이유는 채화영이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내 할아버지한테 갈 거야. 그렇게 되면 넌 내 덕분에 비단길 꽃길에서 살 수 있어. 듣기에는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날 거역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내 말만 듣고 살아.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최화영은 이 아이에게 신분을 주는 대신 평생의 복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아이는 자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왜 자신이 여기 있는지 모든 걸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수키는 안 보이고요. 아기만 있었다고요? 정숙희 고향 오빠의 필사적인 외침. 그리고 병원. 물에서 건져 올린 여자. 200줄. 250줄. 심장이 뛰어요. 진짜 뛰어요. 정숙희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다행인 일일까요? 그녀가 눈을 뜨는 순간 무엇을 기억할까요? 쌍둥이를 낳았던 것? 아이 중 하나가 사라진 것? 자신을 절벽으로 몰고 간 사람들? 아니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까요? 드라마는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둡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정숙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최화영은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5회 후반부는 두세 개를 교차로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정숙희가 병상에 누워있고 한쪽에서는 최화영이 아이를 데리고 할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님, 손녀예요. 제가 낳은 동석 씨 딸이에요. 그래, 내가 동석이 딸이로구나. 할아버지는 아이를 안아봅니다. 그리고 감격합니다. 아이고, 이뻐라. 내 새끼, 동이가 돌아온 것 같구나. 이 장면이 따뜻해 보이나요? 아닙니다. 이건 거대한 사기극의 시작입니다. 최화영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데려와서 자신의 딸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속고 있습니다. 정숙희는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숙희는 눈을 떴지만 자신의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오직 최화영만 모든 걸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정숙희 고향 오빠. 드라마는 이 인물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리 숙희 좀 찾아주세요. 당장 우리 숙희 찾아야 합니다. 그는 정숙희를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경찰서에 가고 병원을 뒤지고 강가를 헤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정숙희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걸, 그중 하나가 사라졌다는 걸, 누군가 계획적으로 정숙희를 없애려 했다는 걸 그는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막을 수 없었던 걸까요? 드라마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이 인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관계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만약 진실을 알고 있었다면 지금 그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5회 말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 장미 엄마, 정숙희. 하지만 이 시점의 정숙희는 우리가 아는 그 정숙희가 아닙니다. 우리 장미 없다. 우리 장미 어디 갔니? 그녀는 거리를 헤매며 아이를 찾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밀칩니다. 왜 미친 개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 하지만 정숙희는 대꾸합니다. 나 미치지 않았다. 우리 장미 찾는다. 이 장면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정숙희는 살아남았지만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녀는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트라우마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그녀는 아이를 잊지 않았습니다. 장미 어디 있어? 장미한테 가고 싶어. 이 집념, 이 절박함, 이게 바로 엄마입니다. 모든 걸 잃어도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도 아이만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것. 그리고 이 장면은 앞으로의 전개를 암시합니다. 정숙희는 기어코 진실을 찾아낼 겁니다. 자신의 아이가 어디 있는지, 누가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5회는 여러 인물들의 관계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화영의 가족들. 아버지는 손녀를 얻었다고 기뻐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겁니다. 정숙희의 가족들. 딸을 잃었다고 믿고 있지만 딸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향 오빠. 그는 진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의심만 하고 있을까요? 모든 관계가 불안정합니다. 모든 진실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드라마의 진짜 무서운 점은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아무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최화영은 범죄자가 됩니다. 할아버지는 손녀가 가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이는 자신의 정체성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숙희는 복수를 시작할 겁니다. 오해를 보면서 계속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채화영은 왜 정숙희의 아이를 빼앗으려 했을까요? 단순히 손녀를 원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정숙희와 채화영의 남편, 동석.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번째, 쌍둥이는 우연이었을까요? 채화영은 정숙희가 쌍둥이를 낳을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병원에 공범이 있었던 걸까요? 세 번째, 정숙희는 정말 스스로 절벽에서 뛰어내린 걸까요? 공범들은 스스로 몸을 날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누군가 밀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면 아이를 찾으려다 실족한 걸까요? 네 번째, 고향 오빠는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요? 그의 행동을 보면 단순히 동생을 걱정하는 오빠 이상으로 보입니다. 그는 무언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섯 번째, 채화영이 데려간 아이와 창고에 남겨진 아이. 어느 쪽이 누구일까요? 채화영은 의도적으로 한 명을 선택했습니다.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더 예뻐 보이는 아이? 더 건강해 보이는 아이? 아니면 처음부터 누구를 데려갈지 정해져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질문들이 앞으로의 에피소드에서 하나씩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해를 본 후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해봅니다. 정숙희는 기억을 되찾을 겁니다. 지금은 혼란스럽고 온전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각조각 기억이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채화영의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날 겁니다. 아무리 완벽한 거짓말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특히 아이가 크면서 주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균열이 생길 겁니다. 고향 오빠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는 정숙희와 채화영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속도가 달라질 겁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채화영이 데려간 아이, 창고에 남겨졌던 아이. 이 두 아이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쌍둥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 순간 모든 관계가 폭발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측. 정숙희의 복수가 시작될 겁니다. 지금의 그녀는 약하고 무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을 되찾고 아이를 찾게 되는 순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파괴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빼앗은 사람들에게 그녀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보면서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 대충 줄거리가 보이네. 아닙니다. 이 드라마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본 건 단지 표면입니다. 채화영이 정말 주모자일까요? 아니면 그녀 뒤에 더 큰 배우가 있는 걸까요? 정숙희와 동석의 관계는 정말 단순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거기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노인일까요? 아니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걸까요? 이 드라마의 진짜 무서운 점은 믿을 수 있는 인물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들이 하나씩 벗겨질 때 우리는 진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남자 오해. 한 여자가 쌍둥이를 낳았고 한 여자가 그중 하나를 빼앗아갔습니다. 완벽한 범죄처럼 보였지만 죽은 줄 알았던 엄마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지금 채화영은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희가 기억을 되찾기 시작하면, 채화영의 거짓말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될 겁니다. 다음 화를 보면 지금 이 모든 장면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 드라마 끝까지 보십시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리뷰에서 만나겠습니다.